갭 투자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부제는 내 몸에 맞는 투자를 해라. 보시면 제가 이제 3주 동안 걸쳐서 얘기할 내용들인데요. 전번 시간에는 정부 정책에 의한 안정적인 투자를 해라.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투자는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많을수록 이익도 크겠지만 점진적인 상승을 해서 내 자금을 내가 투자했던 것들을 잃지 않는 것도 하나의 투자를 잘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저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뭐 경기권은 외곽 지방 2년 후에 노려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 서울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라. 아마 많이 올랐죠.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받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뭐 일부 어떤 사이트나 조사기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했던 것처럼 뭐 미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지방,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좀 먼 곳들은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 서울에서 멀어진 곳과 지방에 큰 호재가 없는 곳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서울권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지역을 어떤 전략을 했으면 좋겠냐, 이 부분을 얘기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미래 가치를 굳이 얘기한다면 개발에 대한 호재, 이주 수요, 교통 개선, 뭐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가치죠. 굉장히 또 추상적이긴 하지만 나중에 제가 기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급적 소액을 얘기했어요. 무조건 작은 돈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동일한 지역 내에서 내 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작은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희소성. 어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희소성입니다. 물량이 많다면 시장이 안 좋을 때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물건이 좀 적게 된다면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호재에 대해서, 이주 수요에 대해서, 교통 개선에 대해서 아까 미래 가치를 얘기했는데, 뭐 2030 기본계획, 뭐 이런 아주 서울의 중장기적인 종합발전 계획이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주 수요는 관리 처분이라고 뭐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단계 중에 막판이에요. 이 다음 단계가 이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주하기 전 단계에 내가 무언가를 먼저 반발 앞선 투자를 해놓고 이주를 하게 된다면 이주 수요들은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내가 안착해 있기 때문에 이 이주 수요가 왔을 때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지하철, 뭐 요새 뜨거운 게 GTX 얘기 나오고 신안산선 얘기 나오는데, 이러한 교통이 불편했던 곳들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을 미래 가치가 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 자료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지역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죠.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뭘까요? 신규로 지정했던, 이건 발표된 지는 좀 됐습니다만,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지 않았던 곳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하겠죠. 예. 이런 게 이제 반발 앞선 투자라는 거죠. 이런 자료를 우리가 열심히 조금만 노력한다면 찾아낼 수 있으니, 무언가 반발 앞선 투자를 한다면 작은 자금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라는 아까 단어를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지역에 이런 그 매매 가격이 3억인데 전세 가격이 높은 건 신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에 어떠한 뭐 다세대가 됐던 연립이 됐던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구축이죠. 구축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죠. 동일한 지역 내에서 투자 금액이 적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 이게 너무 투자 금액이 많잖아요. 2억씩 들어간다면 너무나 무겁죠. 왜? 서울시 계획, 또 정부의 계획은 해야 하는 겁니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계획이니까 중간에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또 희소성 얘기를 했죠. 제가 희소성 얘기를 했는데 예컨대 건대 쪽에나 청담동이나 일원동 같은 데를 가보면 신축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즉 집을 많이 지었던 곳들, 어떤 지역은 막 53개, 151건, 75건, 여기서는 75건이 75개 호수가 아니라 75개 동인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한 개의 동이 10세대만 돼도 750호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것들은 151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호수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공급량이 많은 곳들은 시장은 늘 예측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따라서 떨어질 때는 공급량이 많은 곳들은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위험성, 내가 물건을 내놨을 때 가격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지역 매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투자자의 스킬. 무언가 좀 있어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투자 금액은 저는 항상 보수적이기 때문에요. 작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1억에서 2억 정도로 만약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분을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죠. 지분이라 함은 지금 화면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남편과 아내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남편이 이제 아내분하고 공동 명의를 했는데 이거 강동구 다세대 건이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린 건데 남편이 이제 보통 친구 보증이나 또 가족들 보증을 쓰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2분의 1의 명의를 갖고 있었던 지분을 갖고 있던 게 사고로 해서 1억 원 정도 되는 2분의 1, 그러니까 매매가는 한 2억 정도 됐겠죠. 이게 반토막이 나면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좀 일반인들이 온전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경매로. 이랬을 경우 1억짜리 한 5천 정도의 매입을 투자자가 하고, 또 아내분에 대한 지분을 말 그대로 나중에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봐서 매각을 하거나 이래요. 이게 남편께 경매로 나왔던 건 아내분도 자금적인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스킬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투자 스킬이에요. 반쪽만 사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킬이고, 두 번째는 이 빠진 상가예요. 또 독특하죠. 이가 빠진 상가.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왼쪽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구분 상가가 있었어요. 일단은 아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구분 상가는 뭐냐면 보통 한 호수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딸, 아들, 딸, 작은 딸, 아들, 큰 딸이었었어요. 근데 이 전체를 임차인이 쓰게 된 거죠. 임차인이 쓰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 빠진 이 하나만 경매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고를 쳤죠, 아들이. 그래서 이 경매를 낙찰을 받고 이 전체를 세입자가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이 가운데 거를 임대를 다시 임차인하고 협의를 보게 됩니다. 기존에 100만 원 냈던 걸 120 내라, 130 내라, 이러한 전략으로 수익률을 조금 극대화할 수 있고 경매니까 조금 더 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하나의 스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non-performing loan이라고 근저당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면 대출이라는 걸 받잖아요. 대출이라는 걸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서 결국은 부실한 채권이 된 상태, 즉 이자 못 낸 저당권이다라고 보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어려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그죠? 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스킬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구두를 사는데 정상 기간에 사면 10만 원짜리 구두예요. 근데 세일 기간에 사면 20% 세일하니까 8만 원에 사는 거고, 세일 기간에 상품권으로 산다면
6만 원에 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부동산도 일반 매매로 하면 10만 원에 살 걸 경매로 한다면, 지금은 아파트는 힘들고요. 정상적인 뭐 상가가 됐던 아니면 조금 특수한 물건, 공장이 됐던 뭐 이런 토지가 됐던 이런 것들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구입한다면 뭐 10만 원짜리 8만 원에, 그리고 MPL로 구입한다면 얘를 상품권인데 세일 기간에 사는 그러한 유사한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예상 분석표, 짧게 얘기하면 채권을 매수해서 좀 고금리의 이자를 활용하는 경우예요. 또 쉽게 얘기해서 채권을 매입해서 부동산을 경매에 들어가서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좀 복잡해 보여서 제가 세미나 때 한번 오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는 초급 단계인 갭 투자로 건물주가 되기 위한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이 시간만 얘기한 건 스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는 좀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렵겠죠. 우리가 큰 돈을 벌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다른 시야로 쳐다보게 된다면 그래도 이익은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진짜 건물주가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